전국 사료관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 코로나와 또 가장 긴 최장의 장마비로 인해서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전국에 또 전 세계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최근 최장의 장마비로 인해서 희생자와 또 그리고 많은 수재민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국가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때에 우리 사례관리사님들께서 국가적으로는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 사업들 하지만은 우리 사례관리사님들께서는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손병호 이사장님께서 애국 평화운동의 다문화 활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에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다문화 사례관리사들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다문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시청하시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는 이 서울 광장동에도 어저께 밤새도록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5시부터 뉴스를 보면서 이 장마 중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와중에 물론 이 유선을 통한 강의지만 이런 강의라도 이런 행사니까 행사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장마가 며칠 더 간다고도 하고 또 피해 복구가 또 상당히 시간이 좀 소요될 텐데 뭐 그런 것 저런 것 다 가리면서 우리의 활동을 또 멈출 수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시간 맞춰서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막 도착을 해보니까 신문이 두 종류를 보는데 신문이 이 중앙일보가 딱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엄청난 이 폭우 때문에 이렇게 수해가 큰 장면이 이렇게 실렸는데 이 내용보다도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제 눈길을 끌더라고요. 5년간 300조 군비 증강, 핵 잠수함도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아주 큰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와요.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많지 않고 이 큰 사진으로 되어 있는 이 장마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 그래도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옛날 로마 시대에 아주 그 대전략가가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가가 있었는데 베케티우스라고 하는 대전략가인데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준비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오늘 이 신문을 보면서, 이 신문의 타이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나면서 제가 이런 어려운 이 수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후 도래할 이 다문화 사회를 놓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강행을 합시다.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오늘 행사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오늘 이 특별 강의를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문화 활동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다문화 사례관리사 중심의 교육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도래하는 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다문화 사회를 순조롭게 맞이하고, 그래서 다문화 사회를 잘못 맞이했을 때 치러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또 적극적인 개념으로서는 이 다문화 사회 속에 그 구성원으로 있는 다문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문화 사례관리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비단 다문화 사례관리사들만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특히 다문화인을 포함해서 우리 내국인들이 다문화가 무엇이고 또 다문화 운동을 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좀 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 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 사례관리사들을 위한 교육 중심으로 해서 국민적 강의로서의 이 특별 강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목을 애국 평화운동의 다문화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례관리사 중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사례관리사를 얘기를 하면서 다문화운동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서 해야 할 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례관리사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것이냐, 특히 다문화 사례관리사란 어떤 분이냐, 다문화 활동가로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잘 관리하고 해결해 주는 공적인 직책입니다. 이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적 직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고 예우를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공적 직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관리사는 다문화 사례관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 사례관리사, 또 청소년 사례관리사, 이렇게 누구를 돌보고, 즉 관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앞에 청소년 사례관리사, 노인 사례관리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사례관리사, 이렇게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다문화 활동가로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적 직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 활동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문화 사례관리사만이 아니고 또 여기에 적혀져 있는 다문화 운영위원, 다문화 후원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명기를 해놨는데, 이들뿐만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래하는 다문화 사회를 놓고 그 사회를 준비하는 사람이 다 다문화 활동가고, 그런 면에서 어차피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한시켜서 얘기할 것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사례관리사 교육을 겸한 것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란 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례관리사 중심으로 전 국민이 이 다문화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적힌 것처럼 이 다문화 운동의 정의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204개 나라 출신의 236만 명의 다문화인 또 35만 가구의 다문화 가정분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저 많구나, 요즘에는 더 많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습니다. 전 지구의 나라가 235개 여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235개 나라가 조금씩 더 넘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의 국적으로 얘기한다면 204개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와 있고, 구체적인 수로는 236만 명이 한국에 거주한다. 그래서 236만 명의 다문화인이고 그들이 가구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구 수가 35만 가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다문화인들을, 이 다문화 가정들을 한국에 들어온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목적을 잘 헤아려서 한국에서 그들이 잘 정착해서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활동이 바로 다문화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문화 운동을 왜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운동의 의미를, 또 다문화 운동의 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문화 운동을 펼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먼저 다문화 운동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 한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의 4대 현안이라고 전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급하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4가지, 이를 4대 현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4대 현안이 뭐냐? 저출산 문제고, 고령화 문제고, 양극화 문제고,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박근혜 정부 때도 정책의 여러 가지를 아주 고심하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해결이 다 안 되는 문제고, 또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이 정부 측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4대 현안 중에 우리 다문화인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2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실업률 증가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째, 저출산 문제의 해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합계 출산율이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채 1명도 안 되는 0.89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문화 가정들은 평균 2.6명을 낳습니다. 35만 가구, 거의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2.6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3사람 난 가정도 있고 4사람, 5사람 난 가정도 있고, 물론 한 가정, 아니 1명, 2명 난 가정도 물론 있어서 어쨌든 한국의 0.89명에 비해서 2.6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지난 정부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에 자녀를 낳는데, 한국에 2세들을 낳는데 그 평균을 보니까 2.6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한국에 미래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기를 적게 낳는 가정적인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대학 가는 수가, 대학생 진학하는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제대로 정원을 못 채워서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고, 그것이 확산돼서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 인력의 감소로, 또 국방을 해야 할 국방 인력의 감소로, 사실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러한 입장인데, 이 저출산이 이렇게 고민인데도 우리의 다문화 가정들이 바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한국의 밝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한국의 청년들이 제대로 직장을 마련하지 않고 공무원이나 되려고 하고 소위 따박따박 월급 많이 받는, 그러면서 넥타이 매고 그 월급쟁이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장만 선호하다 보니까 한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명 중 4명은 취업 문턱을 넘어보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안 가느냐?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3대 업종, 그리고 농촌, 어촌, 산촌 할 것 없이 소위 일하기 어려운 곳, 넥타이 매지 않고 월급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데는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안 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메꿔주느냐? 농어촌에, 그리고 3대 업종의 약 70%의 사람들은 다 다문화인, 다문화 가정들이 가서 일을 함으로써 메꿔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산업 동력의 저하라고 하는 이 긴급한 문제를 다문화인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의 그 어려운 분야를 이렇게 그들의 노동력으로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의 고도 산업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인들이 한국 산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의 4대 현안 가운데 궁극적인 2대 현안을 누가 해결하느냐? 다문화인들이 해결하고 있으니, 다문화 가정들이 이렇게 극복하고 있으니, 다문화인 또는 다문화 가정들이야말로 한국을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애국자요, 그들 가정이야말로 애국
가정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애국자들을 다문화인 또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이런 애국 가정들을 돕는 다문화 운동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운동이고, 이 운동은 성격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면에서 나라를 위하는 애국 운동인 것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운동의 가치적인 면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운동은 다문화 가정을 돕는 운동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애국 운동임과 동시에 다문화 운동은 세계 평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4개 나라에서 지구상 거의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까지도 한국에 들어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이런 다문화인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다문화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면 그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한국의 상품을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다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여기 다문화 운동가들로서 사례관리사들이나 주변 이웃의 운영위원들이나 또는 다문화 후원자들이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들을 이쪽으로 시집 오게 한 친정 또는 친가, 나라에서 얼마나 그 부모들이 또 부모를 중심으로 한 친척들이 한국을 고마워하고 한국을 자랑하겠습니까? 따라서 다문화 운동이야말로 한국을 중심으로 이 한국의 문화라든지 한국의 상품이라든지 한국 사람들의 그 정 많은 평화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나라 출신들이 그 나라에 전함으로써, 즉 구체적으로 204개 나라 속에 전함으로써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인류로서 이렇게 함께 인간애를 나눔으로써 이들과 더불어 한국 중심의 세계 평화운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문화 운동은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문화 활동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해야 할 애국운동이고 바로 세계 평화운동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운동이다. 이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만 도우면, 한국 사회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만 도우면 그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한국 문화를 자기 나라에 전파하게 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부모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신한파가 되어져서 한국의 문화 사랑, 물건을 또는 한국의 사상을, 한국의 이 특별한 정을 사랑하고 수용하게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국운동이고 또 한국 중심의 평화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실제 상황입니다만은 그러한 그 실제 상황을 깊게 이해해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어떤 역할을? 다문화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깨우쳤기 때문에 이 활동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또 잘할 사람들을 우리는 다문화 사례관리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뭐냐? 넓게는 한국에 살고 있는 다문화 운동을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들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의식? 다문화인들을 잘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놓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인식 속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들을 잘 돕고 그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 나라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전통, 우리의 이 평화의 의식을 심는 평화운동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정리하자면 애국운동, 평화운동의 실천가가 내가 돼야 된다. 뭐 어마어마하게 운동가라고 해서 뭐 머리에 띠두르고 맨날 나가서 뭐 데모하고 운동가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문화 운동가, 국민이 함께해야 할 이 다문화 운동가로 얘기한다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 중요하고 그 의식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한마디로 참사랑으로 한다. 참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사랑은 참 플러스 사랑입니다. 그죠? 참, 진짜라고 하는 뜻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의 참자가 붙어가지고 이걸 좀 구분하는데 여기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구분하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알자,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천 방법을 참사랑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관심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존경을 얘기하고 관심을 얘기한다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문화 운동에서의 참사랑으로라고 했을 때 사랑은 바로 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문화인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것이 사랑이다. 관심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기에 참자가 붙은 것은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손을 한번 내미는 것, 발을 한 발짝 뛰는 것, 즉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생긴 문제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베트남에서 시집와서 살면서 한국말이 서투른데 제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제대로 가가지고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기를 진학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 어머니처럼 정보가 많겠습니까? 뒷바라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자녀가 제대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문화인들에게는 사실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위축된 입장에서 한국 문화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위축받고 어려워하는 이 문제를 놓고 같이 이해해주는 그 첫걸음이 뭐냐?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문제다. 그리고 그 관심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입장으로서의 사례관리사, 우리 조직원으로서 다문화 사례관리사 말고 모든 국민이 내 이웃의 다문화 가정, 내 이웃의 이웃 사람으로서 다문화인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사례관리사로 특정된 사람만이 사례관리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례관리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정치적으로 서로 갈등도 있고 또 헷갈리게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를 놓고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지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서 활동하는 저로서는 우리나라가 참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복지 국가로서 어떤 모범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나라다.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정부를 또 우리나라의 이런 정책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정부에서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배려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직접 받아서 현장에 이 지자체의 동사무소라든지 또는 여러 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도와주려고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잘된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법인이라든지 뭐 많은 기업이 있죠. 이런 데서 다문화인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놓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들이 재정적 준비도 해놓고 인적 준비도 해놓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례관리사와 같은 입장에서 또 사례관리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연결만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공무원적 사고방식으로 오는 다문화 가정들을 놓고 해결해 주려고만 이렇게 하고 있지 찾아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다문화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애국운동이고 평화운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연결만 이렇게 시켜준다면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 좋은 다문화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례관리사로서 여러분들이 또 사례관리사와 같은 입장으로서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정부, 지자체, 다문화지원센터, 또 각종 법인 또는 도와주려고 하는 기업과 연결시켜서 재정적인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해주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등등 많은 생활 속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 가운데 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또 우리 다복센터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CMS를 통해서 우리 다복센터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선생님들이 상담 활동도 하고 또 지원 활동도 하고 또 교육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복센터로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복센터로 다문화 가정 어려움 속에 있는 다문화인들을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또 우리 한국다문화평화연합은 이렇게 다복센터를 비롯해서 이렇게 다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체 71개 단체가 모여서 구성된 것이 한국다문화평화연합인데 우리가 다문화 2세들을 놓고 해외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그들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랑 직접적으로 연결도 시켜줄 수 있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과 연결시켜주는 이 연결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 사례관리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직원들로서의 사례관리사분들 앞에 구체적인 실천 과업을 1대1대1 작전이다. 이것을 성공만 시키면 한국 내의 이 다문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많은 국민들 앞에 영향을 줘서 이 국민들이 함께 다 도와주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다문화 운동을 성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미래 세계를 더더욱 밝고 더더욱 발전적이게 만들 수 있으니 누가 그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조직원들로서의 사례관리사들한테 1대1대1 작전, 즉 111 작전, 그 작전을 우선 성공하자. 이 말씀을 차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111에서 마지막 일은 뭐냐? 내 자신입니다. 항상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다문화 운동은 애국 운동이고 다문화 운동은 평화 운동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생활인으로서 내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봉사하자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111이니까 10은 뭐냐? 우리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정적으로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있어요. 무슨 돈으로 돕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 또 이런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돈, 그리고 우리 많은 후원자들이 CMS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그 돈으로 돕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CMS가 필요하니 우리가 가능하다면 일구자 10,000원 하는 CMS 열매씩을 국민들이 좀 펼치자. 특히 사례관리사들이 모범적으로 펼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1의 100은 뭐냐? 내 한 사람이 100명의 회원들을 한번 확보해보자. 회원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그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남편은 어떤지, 부인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녀는 어떤 상태인지, 진학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될지, 이렇게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을 100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저희들이 지금 코스모스 TV를 통해서
우리 많은 후원자분들이 CMS로 성원해 주시는 이 코스모스 TV를 통해서 한국 인권위원회도 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데, 재정적인 그런 협조를 통해서 코스모스 TV를 이렇게 만들어서 35만 다문화인 또 전 국민을 어떻게 이걸 다 만나고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 중요한 것이 구독자들이거든요. 구독자.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TV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 구독자도 이 회원들 앞에 다 보내가지고 100명의 회원을 만들어 보자. 구독자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바로 사례관리사 한 명이 10매의 CMS, 10구자의 CMS, 즉 10만 원이죠. 거기 100명의 회원 확보, 자동적으로 우리 방송의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성공하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문화 운동이 필요하다면 나도 요만큼은 도와줄 수 있겠다. 나도 요만큼은 실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문화 운동이 국가와 세계를 위한, 세계 평화를 위한 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특히나 우리 사례관리사들은 그 중심에서 바로 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운동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다문화 운동의 비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례관리사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1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다 이렇게 엮어지면, 이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지면 이 수가 10만이 되어질 수 있고 10만 가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연대를 통해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다문화 수당을 만들어야 돼. 수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전라남도에서 농민수당이 작년 6월에 제정돼서 전국적으로 이 농민수당 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어떻게 제정하게 됐는가? 농민들한테 수당을 주는 제도인데, 농민들이 하는 일이 자기 생업으로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즉 농사일이 자기 생업으로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농사일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소위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국 농민회에서 이를 수치적으로 얼마나 전 국민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수치화시켰습니다. 그 수치화시켜 보니까 이것이 몇십억, 즉 농사를 짓는 일이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농사를 짓는 일이 식량 자원, 소위 안보 차원에서 기여한다. 농사를 짓는 일이 지금과 같은 이러한 그 장마 때나 이런 때 홍수를 조절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 이렇게 기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농민들도 혜택이 되어지지만 많은 국민들한테, 이웃한테 혜택이 되어지니, 이렇게 받는 혜택을 일정 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공익적 가치를 발현하니 그 사람들한테 주자라고 하는 것이 농민수당제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해남군을 근거로 지금 시작이 됐는데, 해남군 같은 예로서는 농민들한테 농지 원두만 있으면 전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 60만 원씩 제공을 합니다.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다문화인들이 또 다문화 가정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해서도 공익적 가치를 지금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적 가치, 그를 정부에서,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다문화 가정을 위해 가지고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현시켜질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인식을 시켜야 돼요. 다문화 운동이 바로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이렇게 애국적인 일을 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농사처럼 자기 먹고 살려고 농사 짓는 것이지만은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시집도 오고 장가도 들고 등등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애국적인 일을 한다.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고 즉 다문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국민들한테 시켜서 납득이 되게 하고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그걸 인식을 해서 다문화 가정들 앞에 최소한의 수당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해서 다문화 수당제를 만들 수가 있다. 또한 다문화 쿼터제, 이런 말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쿼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 출신 사람들이 대학의 농대로 입학하는데 특혜 점수를 좀 준다든지, 어디 취업을 하는데 특혜를 준다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쿼터제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쿼터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인들을 비례대표로 꼭 뽑을 수 있도록 집단화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권익을 못 찾고 있어요. 지난번 한번 필리핀 이자스민 씨가 새나라당인가요? 한번 들어가서 비례로 국회의원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당정만 어디로 뒀을 뿐 배려를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뭉치면 권익을 찾을 수가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찾을 수가 있다. 대학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찾을 수가 있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찾을 수가 있다. 군 입대하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다문화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2개국어를 엄마 나라, 아버지 나라 언어 해가지고 2개국어를 하니까 통역 장교로든지 통역병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등등 다문화 쿼터제를 연합하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그럼으로써 더 좋아지고 다문화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운동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연대해서 이왕 하는 애국운동이니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남북이 통일돼서 이제 정말 세계 속에 분단된 나라로서 남지 않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로 남을 수 있도록 연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애국운동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 운영위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단체에 많은 운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대사라든지 이런 운동원들과 연계해가지고 출신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해서 그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 능력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조그마한 보건소를 만드는데 사회적 인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군수가 나와가지고 아주 찬양을 하고, 특히나 군수의 찬양보다도 더욱더 신났던 것은 그 캄보디아 그 지역 출신 몇 사람들,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캄보디아 부인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친척들이 그 지역에서 힘이 들어가고, 그를 도왔던 한국의 여러 운동단체나 운동원들이 갔다 와서 보람을 느껴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갔다 온 사람들 몇 분을 불러가지고 또 환영 만찬을 베풀어 주면서 같이 인사를 하는 그러한 또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운동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이요. 204개 나라에 한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다문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204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도움으로써 한국 중심의 세계 평화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입장이니, 우리가 한 다문화 사례관리사들이 중심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1대1대1 110일 작전을 성공시켜서 일정한 규모의 사람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이렇게 세계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운동에 적극 후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자 전국대회, 이름하여 다문화 후원자 대회든지 다문화 운영위원 대회든지 이런 명칭의 대회를 이제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해서 열심히 이곳에 재정적인 후원을 한 업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교육적인 후원을 한 사람, 봉사하신 분이나 봉사단체나 이런 분들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 표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전 국민이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 정말 같은 형제다,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주역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함께 갖고 이 운동을 함께 벌일 수 있도록, 다문화 운동에 국민적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러한 큰 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한국 다문화 운동을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우리가 주도해서 다문화 운동이 지금처럼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동시에 이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에 다다랐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명동과 저 강남에 특별한 후원자가 있어서 다문화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를 한번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갔습니까? 예. 탈북자를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미리온 남북 통일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다문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거기에 빗대서 다문화 가정은 미리 온 세계 평화다. 이런 말씀을 지금 보신 광고처럼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문화 운동은 바로 애국 운동이고 이렇듯 세계 평화 운동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문화 사례관리사로서 또 우리가 모두가 같이 다문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주역으로서 우리가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고 더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그 중심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애국운동이고 그들을 돕는 일이야말로 평화운동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의식, 특별히 이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례관리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1대1 작전을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과 그 의식 속에 우리의 꿈을 한번 비전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속에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얘기지만 R은 VD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R, Realization, V는 BBD입니다. D는 드림입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꿈은 구체적으로 꾸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문화인이 내 이웃이니까 내 형제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동생 가족이니까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놓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드렸던 이 커다란 꿈이 리얼라이제이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이 꿈을 이루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GDP가 코로나19 이후 이번 분기로 살펴보니까 세계 9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9위가 브라질이었었고 10위가 카나다고 11위가 러시아고 우리나라가 GDP 12위 12번째 나라였었는데 브라질, 카나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이 아마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꾸준히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GDP 9위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오히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한국. 여러분 참 브라질 땅 얼마나 넓습니까? 러시아 땅 얼마나 넓습니까? 카나다 땅 얼마나 넓어요? 구체적으로 러시아 땅은 우리 대한민국 땅의 150배 더 큰 땅입니다. 남북한 합친 것에 74배가 이 러시아니까 이 남한 땅으로 얘기한다면, 즉 대한민국으로만 얘기한다면 150배나 큰 땅입니다. 그 150배나 큰 땅에서 1년 동안 쭉 생산한 것이 한국보다도 뒤지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력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 저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성,
오늘 이 21세기 이 창조성, 창의력이 대단할 뿐만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강해지는 이 강인성,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인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다문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장점들을 이 특성,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속에 다시 보태서 나간다면 지금의 발전보다 더 큰 발전이, 특히나 남북 통일이 돼서 그런 입장으로서 같이 나간다면 이제 통일로서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함께 동화됐던 이러한 평화 사상과 정신이 세계 속에 그 모델로 심어져서 자연스럽게 세계 평화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존 레논이 노래한 가사가 위에 나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것의 원래 원 출처는 징기스칸이 한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200만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세계 3분의 1을 지배했던, 그것도 40-50년이 아니라 150년 동안을 지배했던 이 칭기스칸, 그 칭기스칸의 후예까지 해서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칭기스칸이 가졌던 그 꿈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일정 기간 지속됐습니다. 우리 앞에 와 있는 이 다문화 가정들을 도와서 나라에 애국하고, 또 그들과 함께 나가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다문화 운동의 최선두에 서신 사례관리사 여러분들이 더더욱 다시 한번 큰 용기와 또 강렬한 의식을 가지고 이 활동을 성공시키는데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함께 동참하고 실천하셔서 다문화 운동을 승리함으로써 한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그 주역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R&VD,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대1 작전을 통해서 한국 다문화 사회를 주도하고 또 사례관리사님들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손병호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에 우리 사례관리사님들께 보내드린 다문화 가정 현황 파악이라는 자료와 또 다문화 가정의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현황 파악인데요. 화면을 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례관리사님들께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실 때 가서 이야기만 나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잘 작성을 하셔서 다음에 이 가정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적어 놓으시기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 가정 현황 파악이란 책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가정이 미혼인지 또는 기혼인지 또 한부모 가정인지 장애 가정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또 경제 상황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부모 또 자녀들이 그런 학교라든지 또는 질병이 있는지 또 엄마나 아버지가 출신 국가가 어디인지
또 가정 현황 및 특이 사항에서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 관계, 또 경제 상황 등에서 자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드릴 때 이 내용을 10장을 프린트해 드렸었는데요. 당연히 이 내용도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제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작한 다문화 가정에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라는 책자를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약 한 290여 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필요한 전체적인 국가의 복지 서비스를 이 한 권의 책에 넣어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사료관리사님들 이 책을 받아보시고 너무 두꺼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강원도의 오주희 저희 부회장님께서는 이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강원도에 있는 분들에게 지붕을 고치는 데도 또 도움을 주셨고 다른 기타 복지에 대한 혜택을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들에도 복지 서비스가 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료관리사님도 해줄 수 있다 생각됩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복지 서비스가 궁금하신가 해서 복지 서비스 가이드에서 나왔고요. 금년에는 코로나19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나왔고, 첫 번째로 생계 지원, 두 번째는 취업 지원, 그다음에 임신, 보육, 교육에 대한 지원, 보건의료 지원, 노령층 지원, 또 장애인 지원, 법률, 금융, 복지 지원, 기타 위기별 상황별 지원, 또 복지 서비스 찾아보기, 이렇게 290여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번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그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하면 112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112페이지를 찾아서 가보면은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건의료 지원에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라는 제목으로서 건강보험제도 대상과 내용이 들어있고요. 방법, 또 문의사항도 있습니다. 항상 이 안에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 국가기관에 어느 곳에 문의해야 될지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차상위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료관리사님들이 이 내용을 보실 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지 마시고 자세하게 보시면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또 이분들에게 혜택이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중간계층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175만 원의 수입이 있다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의 혼자 사는 사람들의 50% 중간 정도 됩니다. 또 두 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299만 원의 수입이 있다 한다면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74만 원의 수입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중위계층이다 라고 이렇게 국가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을 해야 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생계수급 같은 경우는요, 중위급의 약 30% 정도를 버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2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중위 수입이 299만 원인데 2인 가구는 89만 원 이하의 수입을 번다 했을 때는 생계급여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119만 원의 수입이 있다 그런다면 의료급여에 들어가고 134만 원의 수입이 있다 한다면 주거급여에 해당되고요. 149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교육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순서들을 잘 보시면서 그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자들은 또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쭉 보시고 마지막에 맨 뒤에도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맨 뒤에 27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자세하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2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우리 대상자들 만나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60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272페이지에 기억에 해당되는 데를 보시면은 여기에 페이지가 58페이지를 가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를 찾아보시면 212페이지에 이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맨 뒤에 가시더라도 가나다 순으로 또는 페이지 순으로 자세한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관리사님들께서 이 자료집을 통해서 사료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아마 다문화 가정들이 만났을 때 이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뭔가 지원이 되고 이분이 뭔가를 아시기 때문에 만나고 싶다, 또 문의해보고 싶다 하는 것을 다문화 가정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사회 활동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손병호 이사장님의 특별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사료관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